공수처 출범 시한이 7월 15일이 법정 시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7월 16일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공수처 물 건너갔네요. 일단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죠? 오늘이 7월 16일이니까 7월 15일까지 문재인이 해라고 청와대에 앉아서 이해찬이를 쪼았죠. 민주당을 쪼았지만 결국은 7월 15일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공수처 법정 기한 내 출범이 무산되었습니다. 요걸 법 시행일에 맞춰서 사무실까지 마련해 뒀습니다. 어디다가? 정부 과천청사에다가, 과천하지요. 저기 세종 아닙니다. 과천에다가 정부 과천청사에 사무실까지 만들어 놨는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당분간 이 사무실은 빈 공간으로 그냥 거미줄만 치게 생겼습니다. 공수처 설립 준비단은 15일 공수처법 시행일인 7월 10일에 맞춰서 업무 처리 체계 절차와 조직 구성, 법령 정비, 청사 마련 등등등등등 인적 물적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수처 출범 준비를 마무리했다라고 그 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마무리가 됐군요. 그런데 왜 7월 15일 어젠데 왜 안 됐을까? 정말 재밌죠? 왜 안 됐을까요? 자, 이어서 정부 과천청사 5동에 마련된 청사에는 피조사자의 신분 노출 방지 등 수사 업무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서 독립적인 보안구역도 설정하고 별도의 출입 통로도 만들어 놨다고 했는데 7월 15일은 어제가 됐습니다.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쨌든 그것도 봐야 되겠죠. 공수처가 이 준비단장이 남기명이라는 사람인데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후속 법안 처리와 공수처장 인선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사람이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나요? 대통령이도 안 되는데 고작 이 단장이 웃깁니다. 우리나라는 위아래가 없나 보죠. 공수처 준비단은 최소한으로 축소 개편하고 준비한 사항은 공수처에 잘 이관하겠다. 당분간 공수처 사무실 앞에 거미줄이 칠 테니까 그거 잘 보존하겠다. 공수처 설립 준비단의 발표대로 공수처는 사무실 등 외적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만 공수처장 등 주요 인적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출범 일정을 짐작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가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되느냐? 공수처가 출범을 하기는 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자, 민주당은 이번 주 공석이 된 여당목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이거 후보 추천위원회 하다가 또 하나 뻐그러졌죠? 왠줄 아시죠? 후보 추천위원회로 누구를 했다고? N번방 변호사를 추천해놨어요. 이 국민적인 조롱이죠. 와, 어떻게 낯이 뜨거워도 아무리 자기 편만 고른다고 해도 N번방 변호사를 공수처 후보 추천에 넣어요? 와, 상상이 안 됩니다. 이거 N번방 사건만 해도 정말 우리로 볼 때는 눈알이 터지는 상황인데 N번방 사건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넣었다가 민주당이 철회했어요. 아니, 변호사 자신이 사퇴를 해버렸어. 그러면 이게서 벌써 뻐그러졌죠. 이러면서 일정이 안 맞아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 귀책 사유로? 민주당 귀책 사유로 일단 뻐그러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선임을 하긴 한다는 계획인데 민주당 송기현 법사위원은 이번 주 안에 최대한 재선임하려고 한다 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이런 충격을 한번 받으면요. 예를 들어 N번방 변호사가 어떻게 공수처 그런 거 추천위원이 돼요. 아무리 검증을 안 하고 아무리 자기 편만 고른다고 해도 이런 건 아니죠. 그럼 자기들도 이게 뻐그러졌다는 아는 거예요. 아차,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자뻑했구나. 이 책임은 전부 자뻑한 쟤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재선임 하려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다 이럽니다. 국민적 여론이 좀 가라앉기를 기라는 거죠. N번방 변호사를 감히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으로 넣어요. 그러니까 이거 뻐그러졌다. 이제 다시 한다 해놓고는 빠른 시일 내 여당목 추천위원 선임을 마무리하고 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또 통합당이 제대로 한 건 했습니다. 뭐를 한 건 했느냐? 이 공수처 안을 작년에 들어보셨죠? 위헌 심판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위헌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수처부터 출발시킨다. 이것도 또 이상하지. 이것도 자뻑할 가능성이 있죠. 위헌 심판했대? 그럼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그게 나와야 공수처 출범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죠. 그죠? 국민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공수처 그래 좋다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판결이 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국민들, 이성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했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하면서 위헌 심판 헌법재판소만 쳐다봐야 되는 입장을 가지는 민주당 의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되나? 헌법재판소도 어떻게 되냐?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은 위헌 심판 청구 등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시간 끌기 아니겠느냐? 계속 설득해도 해서 안 된다면 법률 안을 바꿔서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시간 끌기라고 합니다. 시간 끌기. 통합당의 시간 끌기다. 통합당의 시간 끌기고 못하고 법치국가에서 위헌 심판이 딱 그러지면 재판하다가도 위헌 딱 제기되면 재판 멈춥니다. 사법부도 그래요. 위헌 심판이 딱 올라가면 재판을 멈춰버립니다. 위헌 결과를 보고 재판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판사가 이야기하고 재판을 중단합니다. 이게 정상 재판이에요. 그런데 국회가 그 절차를 어겨? 그것도 웃기죠. 자, 재판정에서 사법부도 그렇게 하는데 통합당의 협조를 기다리는데 통합당은 협조할 리가 없고 통합당 협조 안 하면은 민주당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통합당은 야당 없는 개문 발차, 뭐 문 열어놓고 차가 떠나는 거, 개문 발차 또는 법 개정 이런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 할 수가 없다. 통합당과 유상범 의원 등이 제기한 두 건의 헌법 소원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심리가 진행 중인 상입니다. 이 기각된 게 아니고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여져가지고 기각이 안 되고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여져가 심리가 진행 중이에요. 민주당으로서는 기각되기를 학수고대, 여러분 학수고대가 무슨 뜻인지 다 알죠? 모가지가 학처럼 길어지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라 이게 기각이 안 되고 본안으로 넘어갔네. 그것도 전원재판부에 넘어갔네. 전원재판부에 넘어가면 판결이 나올 때를 기다리는 게 상식이죠. 만약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안 기다린다면 우리가 또 들고 일어나야 될 판인데 문재인은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문재인은 거품 나겠죠. 문재인은 넘어갈 지경입니다. 지금 거품 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빨리빨리 좀 하지. 그런데 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운영 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추천위원을 뽑고 그들이 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통합당 없이 개문 발차를 할 수 없다. 현재 발의된 운영규칙안은 모법에 명확히 배치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통과할 수 없는 아니다 하는데 저거가 다수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통과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유상범 의원이 너무 순진한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막무가내로 통과를 시킨다고 칩시다. 이때는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건 이제 또 어떻게 헌법재판소 사정을 봐야 되겠죠. 헌법재판소도 웃깁니다. 헌법재판소 16일 오후 오늘 오후에 주요 사건에 대해 선고 기일을 잡았지만 출범 법정 시한을 넘긴 공수처의 위헌 심판 사건은 오늘 선고에서 빠졌습니다. 자, 아무리 헌법재판이라도 졸속 심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끄는 게 자기네들 고민했다는 폼이라도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시간을 찌 끌어버리네요. 오늘 선고하는 것은 다른 사건들. 헌법재판소는 한 달에 한 번씩 선고합니다. 그럼 최소한 한 달은 늘어났죠. 아무리 짧아도 한 달이 늘어났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정말 재밌는데 헌법재판소 판결이고 뭐고 다 떠나가지고 그냥 무작정 무대포로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 그것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테니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한 달에 한 번 선고한다 그랬죠. 법조계 일각에서는 다음 달 16일에도 공수처법 헌법소원 선고는 빠질 것이라는 예측이 솔솔솔 흘러나옵니다. 왜냐? 이게 보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겠죠. 그만큼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한 논란과 위헌 여부 판단이 계속 미뤄지면서 공수처 출범이 올해 안에 출범하는 것은 물 건너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까지 나옵니다. 올해 안에까지 간다면 출범해도 문제가 되는데 저는 올해를 넘길까요? 뭐 그까지 가겠는?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법조계 전문 인사들은 그런 평가를 해요. 진짜 올해 넘어간다. 그런데 이 법조계 전문 인사들은 변호사들이죠. 뭐라고 판단하느냐 하면은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공수처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들이 합헌이고 아니고 따지네요. 합헌이고 위헌이고 따지는 애들인가요?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적인 사람이 있다고 보는 거죠. 별로 없던데. 어쨌든 통합당은 이를 명분 삼아서 현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 출범론의 자체에 일체 참여하지 않겠다는 당론입니다. 일체 참여 안 하겠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결단을 내리라고 문재인은 콜을 내린 모양인데 이게 참여도 이게 참 깝깝한 거예요. 이거 했다가는 이건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돌아가고 있는데 뭔가 시작했는데 이게 위헌 판결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통합당은 아예 그 논의에 참여 자체를 안 할 겁니다. 우리는 다 빠진다.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싶으면 해라. 하지만 우리는 빠진다. 그래 놨는데 거기다가 통합당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추천위원 추천도 안 합니다. 추천위원을 추천 2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 속 터지는 건 민주당이죠. 통합당은 공수처법에 따라 7명 중에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가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출범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법 바꾸겠다고 하는 거죠. 쟤들이 법을 바꿔서 한다. 바꿔서 해라. 그래도 안 한다. 법 바꾸면 위헌 소지가 더 커지죠. 더 커집니다. 추천이 구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관련 기관들의 공수처장 후보 선별 작업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있어요. 변협이라고 해요. 변협. 대한변협에서 후보를 추천을 안 하면은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대한변협에서는 후보를 누구로 할지에 대한 안건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 건너들 가고 있으니까 대한변협인들 뭐 뻔하지 않습니까? 뭘 합니까? 후보를 추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없는데 어떻게 법이 작동을 해요? 민주당이 어거지로 막 강행 통과시킨다고 칩시다. 마음에 들게 저거 마음에 들게 홀랑 다 바꿔가지고 또 출범한다 칩시다. 그런데 이것이 후보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한변협에서 후보를 안 내고 있어요. 안 낼 뿐만 아니라 후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한변협 회장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논의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놀랬죠? 그러면 공수처는 물 건너가는 확률이 점점 높아졌죠. 하나는 위헌 심판, 하나는 후보가 없다. 하나는 후보 추천위원도 없다. 이걸 마음대로 짬뽕 시켜가지고 법을 개정해도 후보 추천은 변협에서 맡길 수밖에 없는데 다른 데 하면 불공정심이 나니까 이 변협이 후보 추천 논의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위헌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와야만 이 공수처의 작동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언제냐? 이번 달은 넘어갔고 16일 넘어가고 다음 달 16일 아마 안 나올 것이다 이거죠. 그때까지는 심의기간 짧다. 그러면 다음은 그러면 9월 16일 9월 16일쯤에 헌재가 무슨 판결을 낼까요? 아니면 9월 16일 안 나면 10월 16일? 그런데 판결이 나면 뭐 합헌이라 판결이 났다 칩시다. 판결이 나면 합헌이라고 판결이 나도 후보가 없어. 대한변협에서 후보를 준비를 안 했어. 그때까지도 준비 안 할걸요.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후보를 왜 미리 준비를 합니까? 논란만 일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정말로 신나는 상황, 아니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공수처가 올해를 넘기고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공수처 자체가 그 법이 위헌 심판을 받아서 물 건너가 버릴 수가 있다 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재밌죠? 재밌죠? 다른 어느 방송에서 여러분 MBC를 보시겠습니까? KBS를 보시겠습니까? SBS를 보시겠습니까? JTBC를 보시겠습니까? 이런 다 좌파 방송, 의용 방송들, 교통 방송을 들으시겠습니까? 정광용 레지스탕스를 보시겠습니까? 한마디 웃기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제가 공수처에 대해서 디테일한 설명을 드렸는데 박미승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방송이랍니다. 감사합니다. MBC, SBS, KBS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설사 그것이 알고 싶다 해가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던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